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우, 오래간만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동필입니다. 어이, 오늘 소개도 부드럽고. 왜 오셔가지고 아니 너무 오래간만에 봤어. 오랜만에? 예, 2주 만에. 그렇죠. 저희가 그때 그 2주간. 명절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죠. 이게 2주간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주간 찍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고교학점제가 발표됐는데 바로 방송을 못 찍었어요. 기왕에 늦은 거니까는 그것도 다시 2주 후에 찍어드리겠습니다. 2월 16일에 발표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저학년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초6부터이지만 사실은 그게 현 중1, 2까지 이미 굉장한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래 교육정책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해서 뭐 고학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일단 우리가 그쵸. 준비돼야 되니까.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자유학기제 시행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자유학기제 시행되는 그 학년보다 앞서서 1, 2학년 때 이미 다 그 위에 학년 때 최종적으로 다 확정이 됐거든요. 이미 연구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완성된 것처럼 아마 고교학점제는 현 초6부터지만 기본적으로 중1, 2까지도 고교학점제 영향력 하에 확실하게 있다. 이건 뭐 저희가 사실은 저희 지난 방송 보면 3년 전부터 저희 6년 전입니다. 6년 전. 이 방송은 6년 전부터 안 찍었지만 제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6년 전부터 예상을 했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육은 바뀐다. 그 방송이 3월 15일 날 네. 이제 방송된다. 네네네. 예고편이죠? 예, 예고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날짜를 콕 집어주세요. 네. 자, 오늘은 민트74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댓글도 몇 개 좀 댓글도 소개해드리고 몇 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주제도 이제 하나가 그쵸? 정해졌습니다. 소개를 네네. 해드려야죠. 예, 한번 우리 혜림 쌤 읽어주시죠. 네, 그 민트74님께서 올려주신 댓글 내용은요. 학종에서는 구간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학교별로 대략 지원 가능한 내신 구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지난 방송이죠, 네. 민우님께서는. 네네네. 요건 이미 거의 대체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구간 내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를 가는데 1.1은 무조건 붙고 뭐 1.3은 떨어지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간으로 보자 이거죠. 구간으로 보면 1.1도 떨어질 수 있지만 1.3도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4부터 최소 1.3까지는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신에 대한 어떠한 영역, 범위죠, 범위.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범위 바뀌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일단은 학종에서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학교별로 대략 지원 가능한 내신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과에 따라서 달라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계열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대학의 발표를 가지고 일단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우선 대학의 발표들 중에서도 약간 통계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통계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고점, 최저점, 평균점. 근데 그 평균도 보면요, 평균 70%, 뭐 평균 30%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발표를 하시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최고점을 발표했는지 최저점을 발표했는지 평균점을 발표했는지 예를 들어서 평균이 한 2.3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뭐 2.78까지도 어쨌든 최저는 있을 수 있다. 내가 굉장히 비교과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전공적 가성을 잘 갖췄다면은 2.7 중에서도 합격자는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활용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의 대학들이 대부분 다 평균점을 발표하는 추세에 있는데 간혹가다 혹시라도 최고점을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만 좀 유의해서 발표를 좀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 많아요. 어디가?
아이 그런 거지. 어디가 뭐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디가에서 보면은 뒤에 내신이 컷 대신에 X가 붙습니다. 다 안 나옵니다. 네. 1.0 X, 1.1 뭐 네. X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학 발표도 일단 중요해요. 뭐 대기업에서 아마 취업해서 발표할 거고 이게 조만간 우리나라가 정보의 공개성과 입시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교육부 차원에서 강제해야 됩니다. 대학들이 투명하게 입시의 전년도 결과를 갖다가 오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아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어떻게 열리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서열화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도 강하게 제한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또 후유증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좀 대략 뭐 자료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놓고 구간을 좀 이렇게 활용들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모든 대학을 다 활용하지 마시고 그냥 범위 정도만 놓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다음 질문이 댓글. 네, 이 댓글이 오늘 주제랑 또 그렇죠. 직결되는 네, 댓글입니다. 주제. 깨아리님의 댓글 네. 감사합니다. 교과 추천이 확대되면서 내가 들어간 학교에서의 석차 등급이 중요하다면 가령 분당 내 고등학교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학군지와 비학군지 안에서의 유불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연대 추천 전형에서 교과 100이면 정말 지방권이 확실히 유리한 거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 아래 이제 김현정 님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스카이 그 서울대 연대고대 22학년 전형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연세대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요 댓글과 맞물려 갖고 좀 디테일하게 좀 더 한번 좀 들어가 보자. 그 추천 전형이요. 작년 21학년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었습니다. 근데 22학년도부터는 이제 다시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이제 바꾸는 명칭이 거죠. 바뀌었죠. 명칭이 네.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형 요소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21학년도의 면접형은 1단계에서 학생 교과가 40%고 서류가 60%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1단계가 서류가 60%가 들어갔다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그런 틀 기조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 갔다는 건데 22학년도부터서요. 이게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면서 1단계가 교과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 내신 100.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댓글을 달아주신 깨알님이나 김현정님 같이 그 부분은 지방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가 내신이 더 좋으니까 유리한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이제 댓글이 달아주신 거죠. 그래서 근데 1단계 합격자가 5배수잖아요. 그죠. 3배수에서 5배수로 늘어났거든요. 예. 네, 조금 달라진 3배수에서 거는 5배수. 예. 일단 21학년도 면접형에서는 재학생 추천을 주는데 재학생의 3%까지 이제 추천 전형을 줬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바뀌면서 재학생의 5%까지 늘어난 거, 추천형이 좀 더 늘어난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250명, 평균 250명 정도 예상했을 때 뭐 5%면은 13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였다면 8명까지밖에 못 받는데 5%로 늘어나면서 13명까지 추천을 250명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만 5%가 는 게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다 느니까 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 1단계 합격자 배수가 21학년도 면접형일 때는 3배수였는데, 자, 보세요. 22학년도에 교과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5배수가 는 거죠. 5배수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뭐, 여기 수능 체제가 없거든요. 이 전형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대1의 경쟁률에서 5대1의 경쟁률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살짝 안 좋아도 전에 이제 3배수 때보다 5배수가 좀 늘으니까 좀 더 좀 서울 쪽에 있는 아이들, 수도권 이쪽에 내신 있는 아이들도 합격할
5배수에 들어갈 확률이 왜 커지는 거죠? 1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범위가 약간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만 일단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5였는데 뭐 3배수가 2.5였다. 그러면 5배수가 되면은 뭐 2.8.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2.8 안에라도 못 들어가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느슨해진다라는 측면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지를 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과 100으로 놓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평가를 60으로 놨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교과 60에 면접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베이직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학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학생을 뽑고 그다음에 아주 모자라다고 판단되어지는 학생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단은 내신 성적이다라고 하는 것들 좀 중시 여기는 전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로는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여지를 5배수로 뒀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숨통을 좀 터준 거다. 예. 터준 거다. 예.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5배수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3점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에 3자가 붙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절대 안 죠. 네, 그러면 이제 앞에 3자가 붙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배수로 들어가니까 서울 수도권도 조금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2점대만 와라. 예, 3배수였다면은 아마 그거는 서울 수도권은 불리했을 거예요. 근데 5배수로 좀 늘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5배수 안에 들어갔을 때 서울과 수도권 쪽에 있는 학생들도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자, 그러면 2단계가 지금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적인으로 당락을 가르는 어떤 그런 요소로 본다면 이 면접을 중요하죠. 얘기할 수가 뒤집어요. 있잖아요. 그죠? 면접이 1단계 성적이 60이고 면접이 40이고 이거 분명히 뒤집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의 경험을 놓고 한번 그 논술의 경험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걸 대학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 일단 내신 주간에 뽑겠다는 전형이에요. 이 전형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뭐 너무 속상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 고등학교가 좋고 다른 비교과를 보는 전형을 또 연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내신을 잘 받는 애들을 이만큼 뽑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 3,000명의 학생을 뽑는데 우리는 요만큼은 내신 좋은 애를 뽑고 요만큼은 뭐 내신과 비교과를 같이 보고 요만큼은 수능 좋은 애를 뽑고 이렇게 연대가 결정을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내신 좋은 애 요만큼 뽑겠다라고 하는 전형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여기 면접을 슬쩍 띄워놨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만 좋은 애는 안 뽑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논술을 채점을 할 때 대학에서 논술 채점할 때 어떻게 채점하냐면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놓다가 갑자기 논술 딱 보다가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 이렇게 놓다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80%, 10%, 10%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80%는 별 변별력을 줄 수 없다. 근데 10%는 너무 잘 쓴 애들. 얘들은 다시 걷어서 그것만 다시 봐요. 그리고 10% 도저히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내신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안 뽑겠다 이런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면접은 그런 용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요소를 갖다 놓고 찾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시분 면접이 심층 면접이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뭐 교과 지식이나 뭐 이런 교육 경쟁이 치열한 지역 학생들과 다양한 형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합격한 학생들 내신 성적을 한번 또 분석을 해봤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21학년도 작년 합격 사례는 아직 뭐 이렇게 뭐 발표가 정확하게 안 됐지만 작년 합격 사례를 들으면 안 돼요. 왜냐? 작년에는 면접이요.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였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20학년도에는 재신문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학년도에 합격한 아이들의 어떤 그 내신 성적, 면접형으로 내신 성적을 봤는데 먼저 의예과 여기서 합격한 점수의 컷은 합격한 아이들의 70%까지 컷입니다.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1.1x입니다. 1.1x.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치예과가 1.4가 나옵니다.
시혜과. 야, 시혜과가 1.4면은 전교 1등 벗어나고 2등, 3등, 4등, 5등까지, 4, 5등까지도 내신이 1.4까지 받거든요. 여기서 최초 합격수는 70%거든요. 예. 그래 더 내려갈 수도 더 있는 내려가는 거예요. 겁니다. 그렇죠. 100% 100% 가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는 최초 합격생 예. 중에는 1.6까지도 1.7, 8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왜냐면 이거 70%니까.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네. 구간의 내신을 네. 보라고 할 때는. 예. 그리고 화공생명이 1.6이라는 거예요. 네, 뭐 이건 뭐. 자, 이거는 70%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신이. 30%는 예. 이상한 애들이 붙을 수 있어요. 2.0, 뭐 2.3 뭐 이런 애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문과는 깜짝 놀랐어요. 이 예. 경영이요. 70%인데 1.8이에요. 컷이? 경영은 아무래도 그 외고나 자사고 쪽 학생들의 선호도가 예.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경제가 2.0이에요. 지금 그러면 2.0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3%의 추천을 2.0의 내신 아이가 3% 추천이었는데 그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2.0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최초 추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추천 2.0가 아니라 앞에 있는 애들이 좀 밀려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이 합격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저 2.33으로 10년 전에도 붙였기 때문에 예, 10년 전에도 2.33으로 연대경제를 일반고에서 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70%인데 70%인데 100% 가면 더 합격된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는데 1과 1은 되게 진짜 경이로운 성적이에요. 어머니들. 내 아이가 1이면 그냥 어머니들보다 참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냥 아이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1.5 안쪽에 있는 애들은요 그냥 믿으세요. 어머님 해주실 건요 아프면 죽을 끓여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해주시는 거지 애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5 안쪽으로 뽑는 애들은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든지 간에 자기주도 능력이 없으면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에서 한 2점대 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가 하실 일이 없어요. 다만 이 아이가 엄마나 선생님을 좀 붙여줘. 그러면 그냥 열심히 버셔가지고 그 선생님을 붙여주시든가 이 아이가 또 치열한 교육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의 2점 안쪽에 1을 찍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의 내신에 앞에 1자가 붙으면 내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 엄마가 뭐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 아이가 내신이 2자가 붙는 애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어머님이 이렇게 뭐 손대실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2.5서부터는 조금 이제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보시고 3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 하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일반고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님들 학교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이 말을 너무 일반화시키실까봐 제가 그냥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적용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적용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제가 깨아리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해드릴게요. 분당 내에 고등학교별 차이가 있지 않을지 없습니다. 예, 교과 전형에 관한 한 지역 단위 고등학교의 같은 학군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세밀한 차이까지 상상하시는 거는 너무 상대를 위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학들을. 그 정도로 촘촘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학생부 자체가 어느 학교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 축적 자체를 갖다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교육 집단들에서 이야기하는 학교별 고교 등급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대학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학교별 차이를 갖다가 두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는 앞으로 점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전형의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육 경쟁이 치열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이 있으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좋은 아이들을 뽑겠다. 그러니까 대학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수능을 잘 볼 것 같은 대치동에 있거나 그런 학생들보다도 저 지방에 전교 1, 2, 3등 하는 학생을 우리는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걸 연대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대의 의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겠다.
이제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로 제가 막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그 고등학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보다 전 세계 교육 랭킹이 높았던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중에서 전 세계 랭킹이 뭐 서울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높은 학교가 있었어요. 몇 년 언제예요? 그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대원외고가 전 세계 고등학교 랭킹 19위, 인사고가 20위였어요. 그해 굉장히 좋은 전 세계 유수의 어떠한 세계적인 명문 고등학교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워낙 뭐 100명씩 200명씩 가니까 이제 할 거 아니겠어요? 딱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조사를 다 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민사고 학생들이 이제 워낙 열심히 잘하고 그때 당시는 지금은 조금 해외 대학에 대한 니즈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대학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의미가 좀 없어졌지만 그때 민사고에서 이제 UC 버클리 미국은 20개도 써도 돼요. 우리나라처럼 수시 6개가 없어 그냥 막 원서를 막 쓰죠. 그러니까 이제 민사고 학생들이 UC 버클리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탠퍼드도 쓰고 뭐 하버드 브라운도 쓰고 막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이비에 대한 그런 또 로망이 많잖아요. UC 버클리를 많이 안 간 거예요. 저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UC 버클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그 다음서부터 안 뽑아요. 안 오니까 안 오는데 어떻게 뽑지?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입시를 생각할 때 입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와 연세대, 교육부와 서울대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교육부는 전체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짜는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 룰 속에서 더 나은 학생을 뽑겠다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와 연대가 경쟁하는 거예요. 고대랑. 그런 느낌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연세대는 결정을 한 거예요.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내신을 좀 좋은 애를 뽑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 전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신이 좋은 것을 찾아내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요 전형에 맞는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제가 없는데 수능 체제가 없는 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면접이에요. 재신문 면접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10% 붙이면 뒤집고 10% 좀 자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가 없다고 저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댓글을 김현정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좀 의심이 되는 게 합격자 발표일은 그러면 이거는 하나 의심이. 네, 순서선정표 이후였어요. 확인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재심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유리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 그죠? 왜냐하면 1단계가 5배수로 늘어났고 재심문 면접이 또 진행되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무조건 학생부 교과 전형 유리한 거는 아니다라는 그 정도로 좀 결론을 내리죠. 네네. 그러니까는 뭐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을 잘 따시라 이 전형은. 그죠? 뭐 잘 따면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1.8 경계를 2.0까지도 이렇게 합격을 사례가 나오니까 2.0도요. 네.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잖아요. 인구 감소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0밖에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제가 왜 의대에 이번에 저희도 2.12로 의대 학종을 합격시켰지만 앞으로 2점대 초중에 뭐 의대 합격생들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의 어떤 입시는 1과 2라고 하는 것이 매우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확실하게 좀 아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